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중교통으로 여름에도 가기 좋은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가철이나 성수기에는 교통정체가 심해서 운전을 하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차를 이용해서 다녀오려 합니다. 이곳은 서울 용산역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서남쪽으로 내려가는 기차들은 대부분 용산역이 출발점입니다. 기차를 이용하면 교통정체에 구애받지 않아서 마음의 여유가 한결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탈 기차는 요새는 보기 힘든 디젤 기관차로 달리는 특별한 열차인데요. 오렌지색 객차가 인상적인 이 열차는 서해 금빛 열차입니다. 외관만큼 내부도 특별한 열차입니다. 서울 용산에서 익산까지 달리는 열차인데요. 오늘 저는 코레일 관광개발의 기차 여행 상품을 이용했는데요. 기차를 이용한 당일치기 여행에 딱 좋았습니다. 서해 금빛 열차는 일반 좌석과 온돌 침대 칸으로 나눠지는데요. 좌석은 열차 사정에 따라 다르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침대칸은 성인 2명, 아이 2명까지 편하게 누워서 갈 수 있는 크기인데요. 제가 2년 전에 탔을 때와 크게 변한 건 없네요. 옆칸과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고 윗부분은 뚫려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여행은 가족과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죠? 특히 창문 높이가 낮아서 느낌이 색달랐습니다. 참, 침대칸 앞에는 세족실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발을 닦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니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3호칸은 카페 열차인데요. 카페 매점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은 조금 아쉽네요. 카페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4인용 테이블이 있어서 편하게 음식을 먹으며 여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왼쪽으론 1인석도 있어서 경치를 즐기며 색다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차 여행의 장점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호기심에 서해 금빛 열차의 속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시속 100km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서해안을 따라 달리면 평야가 많이 보이는데요. 푸른 논을 바라보니 눈이 시원해지네요. 약 2시간을 달려 광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광천김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군요. 광천역을 지나 약 20분 정도 더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조금간이 갯벌이 펼쳐집니다. 기차를 타고 갯벌을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충남 보령에 있는 대천역입니다. 대천역은 KTX가 정차하지 않는데도 역사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대천역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연계버스로 갈아탔습니다. 지역문화상품권 10,000원을 돌려주시더라고요.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는데요. 기차를 내리자마자 버스로 갈아타니 너무 편하네요. 특히 여름에는 이런 여행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보령시는 도시를 갯벌이 감싸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로 가는데 버스 기사님이 설명을 참 재미있게 해주셨습니다. 저 논 한가운데에 있는 아파트는 약 20년 전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멈춰 있다고 하네요. 그 방조제 막으면서 이게 간척지가 되도록 긴 방조제를 지나 도착한 곳은 죽도 보물섬 관광지입니다. 죽도는 옛날에는 귀향지였던 오지 중에 오지섬이었는데요. 이렇게 방조제가 생긴 이후로 차로 들어올 수 있어서 지금은 멋진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죽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상하원이라는 한국식 전통 정원입니다. 상하원은 워낙 커서 죽도 전체가 상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입구부터 이어지는 회랑은 약 2km로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하는데요. 회랑은 지붕이 있는 데크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햇살이 강할 때도 상관없이 편하게 걸을 수 있더라고요. 죽도섬 전체를 한 바퀴 돌아 나올 수 있습니다. 곳곳에 편한 쉼터도 잘 되어 있고요. 이 회랑은 섬의 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간별로 테마도 있는데요. 이곳은 천장에 민화들이 걸려져 있네요. 이렇게 꺾여지는 구간에는 많은 분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넓은 휴식 공간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방문자 센터인데요. 시원한 음료와 떡을 나눠주시네요. 보령 앞바다가 시원하게 보이고 바람도 잘 부는 곳이라 많은 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상원 내부에는 펜션도 있었는데요. 바다 전망도 좋고 내부 조경도 멋져서 인기가 아주 좋다고 하네요. 회랑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모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중간에 갈림길이 있는데요. 석양정원 쪽으로 가는 길이 좀 더 바다와 가깝습니다. 이름 그대로 일몰 시간대에는 석양이 아주 멋지다고 하네요. 이렇게 바다 가깝게 내려갈 수 있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바닷가 바위 위에 작은 불상이 있더라고요. 미륵불상 같죠? 언제든 멈춰서 바다 풍경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여기엔 사슴 조각이 많네요. 불교를 테마로 만든 것 같습니다. 죽도는 보물섬이라는 별명답게 주변 경치도 참 멋졌습니다. 이렇게 지붕을 씌운 아이디어 하나가 죽도를 특별한 섬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석양정원이 끝나는 구간에 한옥마을이 있는데요. 보령 근처에 있던 전통 가옥을 옮겨오거나 그대로 복원한 마을입니다. 섬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마을이었습니다. 섬을 한 바퀴 돌면 약 2km 정도인데요. 쉬엄쉬엄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대나무 숲을 지나면 다시 입구로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장소로 이동 중인데요. 어느새 점심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요. 이곳은 대천항 수산시장입니다. 대천항 수산시장은 옛날 시장구역과 새로 만든 신시장 구간으로 나눠지는데요. 구경하는 재미와 싱싱한 수산물을 먹을 수 있어서 점심시간에 찾기 딱이었습니다. 시장 뒤쪽으로 가면 대천항이 있는데요. 푸른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대천항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제 생각보다 규모가 훨씬 큰 항구였습니다. 새로 만든 수산시장도 규모가 컸었는데요. 1층에서 구매를 해서 2층 식당에서 먹는 방식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물회를 먹었는데요.
해산물도 신선하고 반찬도 잘 나왔습니다. 아까 받았던 지역 상품권도 유용하게 사용했네요. 점심을 먹고 세 번째 장소로 이동 중인데요. 유명한 보령 해저터널로 지나갑니다. 해저터널은 길이가 약 7km라 거의 10분을 달려도 터널이 끝나지 않더라고요. 보령 해저터널은 충남 보령시에서 태안 원산도까지 이어지는데요. 국내 최장 해저터널이자 세계에서 5번째로 긴 해저터널입니다. 해저터널을 나오면 바로 환상적인 태안 앞바다가 펼쳐집니다. 긴 대교를 지나면 원산도 영목항입니다. 원산도는 원래 섬이었지만 해저터널과 대교가 이어지면서 이젠 육지가 된 섬입니다. 바다 경치가 정말 멋지죠? 다리를 건너면 마치 맥주컵처럼 생긴 탑이 있는데요. 이 주변 경치가 너무 멋진 곳입니다. 이곳은 2023년에 개장한 영목항 전망대인데요. 내년 6월까지 무료 개장 중입니다. 무려 높이가 22층 높이인데요. 금세 올라가더라고요. 주변 경치가 워낙 멋져서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조금 전 건너왔던 원산 안면대교의 위용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전망대는 360도 조망입니다. 어딜 봐도 정말 멋지더라고요. 전망대 위치를 정말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령이 아닌 태안이 시작됩니다. 점점이 수놓은 선들이 마치 남해안의 환려수도를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섬이 육지가 되는 기적을 만든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한눈에 보이는 현장이네요. 이제 마지막 여행지로 이동하기 위해 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계셨던 데는 이곳은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저는 약 20년 만에 다시 찾아왔는데요.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보령은 머득축제가 유명하지만 머득축제 외에도 거의 매주 다른 행사가 열립니다. 아주 넓고 깨끗한 백사장과 맑은 바다는 마치 동해바다 같네요. 해변을 가득 채운 젊음이 느껴지죠? 곳곳에서 공연도 펼쳐지고요. 마치 축제장 같습니다. 이제 다시 버스로 편하게 대천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천역 바로 옆으로 펼쳐진 논도 아주 멋지더라고요. 서울로 복귀할 때도 서해 금빛 열차를 이용했는데요. 아침에 탔던 열차가 익산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게 아닐까 싶네요. 오늘의 여행은 왕복 기차와 주요 관광지까지 편하게 버스로 데려다 주니 가족과 함께해도 편하게 술도 한잔할 수 있고 여러모로 편했습니다.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